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찌는 듯이 덥고 습한 여름 날씨, 하루 종일 에어컨 켜고 지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는 시원한 직장 사무실에 있는 게 피서라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 중에 에어컨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도 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 어떨까요? 아파트 경비실 얘긴데요. 고용 불안에 주민들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목소리 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내년 1월 시행이 목표인데요. 현행법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또 자율조종기구가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게 좀 미흡하다면 시 차원에서 갈등 해결 지원단이 나서게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마이클 잭슨과 에이콘이 함께 부른 Hold My Hand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처우 문제 자주 언급되고 또 지적받고 있지만 잘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에어컨 사용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비원이 많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파트에서 각자 알아서 잘 대처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닌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 달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더운데 잘 계셨어요? 예. 우리 오다 YTN 라디오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애청자시군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수가 많죠? 그럼요. 현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지금도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입자 보호와 함께 또 한편은 임대주택이든 저렴한 주택이든 공급이 더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예. 일반 가구정 아파트 비율이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8.1%나 되고요.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인데 예. 보시는 그거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아파트 대부분 살기 때문에 예. 아파트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촛불 시민혁명이 광장에서 벌어진 거라면 동네에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또 깨알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한 노력. 우리가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경비원 수도 그만큼 많겠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집계된 자료가 있나요? 예, 아파트 경비원만으로는 저희들이 통계를 못 봤고요. 예. 우리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이제 회사가 경비업체가 있고요. 또 경비지도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경비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방범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일종의 사실은 경찰이 준하는 역할도 그리고 하시는 공적인 역할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랑 쭉 제가 추산해 보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그리고 빌딩 경비 선생님들이 한 30-40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이것도 노인일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이고, 예. 노인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알맞는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경비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정말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그 노인 세대에 돼가지고 일자리를 얻는 건데, 예. 막대하고 갑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우 개선 부분, 그 다음에 이 아파트나 빌딩 경비 선생님들 관련해서 법제도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너무 딱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더 관심이 많이 더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지점들 저희들이 계속 호소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비원 수 추정치로 40만 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적지 않은 수인데, 이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단체라든지 예. 협회 이런 건 없습니까? 경비 지도사 협회는 있고, 예. 경비회사들의 모임은 있어요. 근데 정작 사실 뭐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민주노총도 만들고 시민단체들이 참여연대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회원도 받고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비 선생님들의 무슨 전국 경비협의회 또는 뭐 전국 경비연대 또는 뭐 경비권익센터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아직 그런 모임은 없던데 시민단체들이라도 나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공적 업무, 물론 다 멀리서 하는 직장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만들면 우리 아파트에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경비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훨씬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또 안 계시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밤에도 보면 방범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고 근데 이분들의 권익을 챙기는 또 이분들의 업무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증진시키는 협의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시민단체에서라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만 그 경비원들의 협의회는 아니지만 각 아파트 단지나 전국적으로 경비원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권익공호나 경비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서울만 해도 예를 들면 서울 일반 노조, 일반 노조라는 게 한 사업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영세 사업장이거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도 제너럴 유니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 일반 노조도 있고 뭐 충남 일반 노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비원 선생님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때는 그런 일반 노조를 노크를 하면 그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자문도 해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단지의 그 뭐 하청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 뭐 노조를 만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힘을 합치는데 좀 어려움을 갖도록 일부러 만들려고 뭐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뭐 이런 지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 YTN 보도를 통해서 어떤 주민께서 선행으로 경비원 선생님들이 경비사무소에서 땀을 너무 흘리니까 에어컨 설치했는데 에어컨을 못 틀게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황당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직접 제보를 받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했는데 경조사도 못 가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경조사 같은 데 가면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친해지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과도요? 친해지면 경비 선생님 도와주게 되잖아요. 인지상정이. 그리고 경비 선생님들이 관리사무소부터 갑질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계약도 일부러 3개월 단위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3개월이요? 예,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꼼수기도 하면서 언제든지 너 잘릴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세상에 3개월짜리를 계약을 하면 사람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너무 불안해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비를 한다는 것도 그 동네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단위로 잘리고 쫓겨나고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못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통 경비 선생님들이 무뚝뚝한 경우가 있다고 우리도 이제 제 청취자들께서도 경비원 선생님들 중에도 좀 무뚝뚝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심지어는 지침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런 갑질을 당하다 보시니까 경비원 선생님들 주민들에게 친절에 대해도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한계나
악조건이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경비 용역 회사와 계약을 맺고 경비 용역 회사가 그 경비 노동자들을 계약하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그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탁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위탁 관리하는 데에서 경비원 선생님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경비가 일종의 또 일부 전문성도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직접 고용하는 게 또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용역은 또 따로 받습니다. 관리 용역이 따로 있고 경비 용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관리사무소장은 경비 선생님들의 회사가 아니에요. 상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갑질해서도 안 되는데 이렇게 경비 용역 선생님도 오면 관리사무소장이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업법에는 그 경비 외에 업무를 시키면 처벌받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관리사무소장들이 경비 선생님들에게 원래 경비 업무라는 건 단속하고 이렇게 방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외에 뭐 저희들이 최근 접한 사례처럼 김포의 한 아파트처럼 인근에 공동묘지 가서 뭐 꽃을 심어라. 심지어는 조경을 해라. 이런 건 사실 관리사무소 돈을 써서 사람을 써서 하거나 아니면 새로 뽑거나 새로 뽑기 어려우면 일종의 뭐 한시적으로라도 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경비 선생님들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도 도와야 되죠. 방범도 해야 되죠. 경계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드렛 일을 그렇게 시켰으면 비용을 추가로 주는 게 맞거든요. 그 비용도 안 줘요. 그래서 거기 어필하면 3개월 만에 잘리시다는 조항으로 막 잘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고용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행 우리 노동법이 예전에는 상시 지속 업무를 정기적으로 뽑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정기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되니까 계약을 짧게 하는 거에 대한 제재를 못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거 하면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 경비원 선생님들이나 노동자가. 근데 그게 또 일일이 소송을 하고 부당해 구제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사무소나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짓을 못하게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시 지속 업무니까 3개월짜리 계약직이 아니라 이렇게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이 이제 세력이 허용되는 범위까지 이렇게 뽑는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경비 업무 외의 일, 뭐 아까 뭐 조경 담당을 시킨다든지 뭐 꽃을 심어라 이런 것들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근데 이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씀도 많더라고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경비 선생님들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일단 경비업법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비 업무에 다른 업무를 강제시키면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파견 나와 있는 경비 선생님들은 경비업체에 속해 있는 경비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이제 규정을 받는데, 경비원에게 업무 밖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심부름이라든지 정해진 업무 일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실효성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된다는 왜 그렇습니까? 처벌 규정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벌 규정이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동네 주민들하고 경비 선생님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데,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갑질하지 말라는 법이 도입된 건 환영할 만한 건데, 거기에 일단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갑질 문화에서는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도록 해놨는데, 그러면 경비 선생님들 업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비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경비원 노조도 없고, 경비협회도 없는데, 이거 계약서에 없는 행위니까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항의하기 어렵거든요. 문제 제기를 해야 이게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이 관리사무소한테 맞서라.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경비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거 못하게 정확하게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또 지휘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임대주택에는 임차인 대표자회의가 있고요. 예. 일반 분양주택은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법으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자회나 임차인 대표자회에서 계약서에 없는 행위는 시키지 마세요에 이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갑질이고 부당한 행동이고 예. 또 이분들이 그런 허드렛 일을 안 해야지 경비나 방범이라는 고유 업무 단속이라든지 전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법의 정신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살려가지고 예. 관리사무소에 그걸 못하게 실제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끝으로 정부는 짧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여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받는데. 경비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요. 예. 이 방범, 경계, 단속 업무 하시는 이분들에게 갑질 못하게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분들을 굉장히 노인 세대들에게 중요한 일자리인데 가장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니까 정기적으로 뽑게 유도도 하고 법도 좀 그렇게 정비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이렇게 동네 구청이라든지 지방 정부에 이렇게 그 행정적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서서 입주자 대표자나 임차인 대표자에서 경비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최저임금 올라갔다고 뭐 자른다거나 이렇게 갑질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3개월짜리 계약을 남발한다거나 이렇게. 예. 여보세요. 예. 자,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뭐 중요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인 경비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좀 갖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가 잠깐 끊겼네요. 예, 죄송합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어졌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뭐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감독이라든지 법 개정, 예.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이 나서서 입주자 대표나 임차인 대표자회의나 관리사무소를 갑질을 못하게 잘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요즘엔 또 다 공동체, 예.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잖아요. 예. 같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이웃인 경비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고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동에서 추어탕집을 장사하고 있는 양혜안입니다. 저희 한 15년째 됐어요, 지금. 애기 아빠랑 같이 직원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거의 다 단골 손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힘들게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요,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친절하게 대해드리는 게 그게 단골 손님들이 생기는 비결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추어탕 드시고 어떤 입맛이 살아났다든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기운 차리고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되는 걸 많이 느끼지요. 지금 보양식으로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한 150kg 정도는 나가지요. 성수기다 보니까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때는 손님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피부에도 좋고 피로에도 좋고 보양식으로 많이 이렇게 드시지요. 아무래도 이제 불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더울 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손님들을 맛있게 드시는 거 모습 보면서 보람을 더 많이 느낄 때가 더 많아요. 항상 똑같은 맛을 유지하면서요, 그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항상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휴가 계획은 세본 적이 없어요. 여름에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손님들이 일부러 오셔갔다가 문 닫혀 있으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문을 못 닫겠어요. 그래서 휴가 계획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아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양혜안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예, 오늘이 말복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복날이네요, 올해. 더운 여름에 복날마다 보양식 찾아 먹는 것, 또 우리들의 소소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추어탕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여러분도
상품 받으실 수 있고요. 사연 목소리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스트리트의 Before I Let You Go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안전톡톡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광고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안 좋아지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보다 전기차 타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 좀 꺼려지는 것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비롯해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기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높은 차량 가격을 낮추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서는 차량이 충전되는 동안 주차해 있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인천시가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 그리고 주식회사 파워큐브 코리아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를 시공할 때 전기차 충전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설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별도로 충전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벽부형 콘센트에 무선인식, 즉 RFID 태그를 붙여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충전 요금은 어느 곳에 콘센트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차를 충전하는 개인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타 입주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또한 전용 주차면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 설치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를 위한 시민 응원 캠페인이 시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얼마 전에 휴식 없이 장시간 동안의 운전으로 과로사하신 버스 운전기사님에 대한 슬픈 소식도 있었는데요. 버스 운전기사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시민 참여를 통한 해피 버스데이 캠페인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어떤 식으로 응원을 합니까? 어깨 주물러 드립니까? 네. 버스에 탑승하신 분이 하차하기 위해서 하차비를 누르면 예. 기사님 힘을 내요 슈퍼파워, 기사님 엄지척 기운 팍팍, 기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등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가 운전석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나오게 하는 방식인데요. 예. 초등학생부터 외국인까지 156명의 시민이 참여해 직접 육성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녹음해 주셨고요. 예. 이 녹음이 하차벨과 함께 방송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511번 버스 2대와 8번 버스 2대에 설치됐는데요. 2달 정도 시행하면서 버스 기사님과 탑승자들의 홍도에 따라 다른 노선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고요. 예. 오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운전기사님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미있으시겠지만 시민분들도 왠지 기분 전환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인천시는 지난 7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개최해 수도권 매립지 햇빛나무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유치 계획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 남측 부지 5만 평 정도의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146억 원에 향후 20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여러 기업이 분야별 투자자로 참여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발전량 10메가와트는 3,200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기량과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군요. 환경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인천시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에 참여합니까? 예, 인천시는 UCC 등을 통해 지분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지역발전기금이 인천 지역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다양한 참여 기회가 기대되고 약 6개월간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호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입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푹푹 찌는 무더위 이것과 더불어서 요즘에 벌떼가 많아진 것 같아요. 사무실에도 가끔 벌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창밖으로 내쫓곤 하는데 근데 요즘에 소방서에서도 벌집 제거 출동 많이 나가죠? 네, 제가 양천구에 있는데도 출동한 내용 보면 요즘에 하루 한 번 이상은 벌집 제거 출동이 꼭 있습니다. 예, 서울 도심인데도 그런가 봐요. 네, 이제 양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서에 벌집 떼어달라는 신고가 요즘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최근 5년간 4만여 건 정도의 벌집 제거 출동을 나갔는데 연간 이제 출동 건수 76%가 기온이 높아 번식하기가 쉬운 7월 달부터 9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월별로는 8월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원들이 출동하는 건수 절반이 벌집 제거일 정도로 지금 벌떼 출현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아, 딱 지금이네요. 네. 벌들이 따뜻하고 더운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벌집이 어디서 보통 발견이 됩니까? 주로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많기는 해요. 예.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주변의 도심 지역.
그렇다고 뭐 주변에 산이 없다, 괜찮겠지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게 요즘에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조성 등 녹지 공간이 많기도 하고 벌들이 아까 따뜻한 곳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열섬 현상으로 기온이 높은 도심 쪽으로 서식지를 옮기고 있거든요. 저희가 출동을 나가서 보면 대부분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 학교 순입니다. 또 여름철 우리 달달한 음료수 시원하게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벌들이 쓰레기통으로 모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 곳곳에 이제 벌집이 있는 거죠. 예. 또 특히나 이 벌이 달콤한 꿀을 연상케 하는 이제 꿀벌이 아닌 말벌이라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예. 꿀벌은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귀엽긴 한데 말벌은 네. 이 소리도 무섭고 보기에도 이게 손마디만 하니까 좀 살벌해요. 근데 네, 맞아요. 도심에 이렇게 말벌이 많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말벌에 쏘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말벌이 독샘의 크기도 크고 이게 한 번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공격을 하는데요. 아, 그게 꿀벌이랑 다른 점이네요. 네, 꿀벌은 한 번만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하. 네, 이게 또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이게 공격성도 더 강해져요. 이때쯤이면요. 말벌을 피하려면 등산, 공원 등 야외 활동 시에 밝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벌이 어두운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이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벌집을 건드려서 공격 성향을 분석해봤더니 사람의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를 우선 공격하더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해봤더니 말벌 천적이 곰, 오소리, 담비 등인데 이 털색이 검은색, 갈색인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 등 검은색 털이 있는 곳을 집중 공격한다고 합니다. 예. 또 벌이 소리에는 크게 반응하진 않는데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벌집이 달린 나무, 기둥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벌이 과일향, 알코올이 포함된 향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야외 활동 시 향기가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벌에 쏘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도 등산복들은 대부분 밝고 화려해서 어두운 걸 좋아하는 벌을 약간 피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벌집이 있는 곳은 건드리지 않도록 또 진한 향기가 나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 좋겠어요. 자, 근데 실수로 벌집이 있는지 모르고 건드려서 벌에 쏘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선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119에 신고를 제일 먼저 해주시고요. 예. 아까 벌이 사람의 머리 먼저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를 감싸고 최소 20m 떨어진 곳으로 재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벌에 쏘였다면 벌침이 박혀있는 건 억지로 제거하시면 안 돼요. 특히 손이나 핀셋으로 집어서 제거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이게 집으면서 남아있는 독이 더 퍼질 수도 있거든요. 예. 벌침이 남아있다 하시면 카드 모서리로 살살살 긁어내도록 하시고요. 쏘인 부위를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도록 합니다. 그 후에는 얼음찜질로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추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네. 얼음이 없다면 이제 주변에 차가운 음료수 캔으로 해도 좋아요. 그렇군요. 이게 잡아 빼는 게 아니라 밀어내야 되는군요. 긁어내고. 네. 아하. 모서리로 살살 카드 모서리로 긁어내고 얼음찜질 아니면 차가운 음료수 캔으로 찜질하라. 잘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벌독이 무서운 게 이 독에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벌독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벌에 쏘여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5일 경남에서는 50대 등산객이 벌에 쏘여서 실제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예. 알러지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소량만 들어가더라도 몸이 퉁퉁 붓고 기도가 막혀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예. 벌쏘임 사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벌이 쏘이고 이제 전신이 붓고 호흡곤란, 전신 두드러기, 어지럼증 등 전신 증상이 보이면 바로 119 신고하시고요. 입추가 지났는데도 아직 날씨가 많이 더운데 지구 온난화로 10월까지는 말벌이 꾸준하게 나타나요. 오늘 첫 팁법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10월 초에 추석 앞두고 이달 그리고 다음 달에 성묘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네. 또 추석까지도 오늘 방송 꼭 기억하셔가지고 말벌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A Great Big World의 I Don't Wanna Love Somebody Els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과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